인라인 스타일을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inline 1.html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HTML 있고요. 헤드 앞부분에 써주시고요. body 한 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애국가를 h1으로 만들고 그 안에 패러그래프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간단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 예제 중에 인라인 스타일로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애국가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자. 뭐가 되겠죠? 그러면 H1 엘리먼트 안에 스타일을 하나 만들고요. 스타일은 컬러는 블루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바로 직접 대응이 돼서 이 H1이 바뀌어서 결과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인라인 스타일로 만들었던 부분을 이번에는 인터널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안에 H1 하고 아까는 스타일은 컬러 블루 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삭제를 하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럼 그 삭제된 내용들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 헤드와 헤드 사이에 있는 부분에 스타일 슬래시 스타일을 만들어 주고 요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거가 요거잖아요. 요거를 나타내는 방법이 선택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id 값이 없기 때문에 요 태그 이름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이름은 h1이죠. 그래서 h1 한 칸 떼고 컬러는 블루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현재는 H1이 한 번만 나와 있지만 밑에 또 H1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H1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바꿔본 겁니다. 자, 해당 내용을 GitHub에 입력하시고 실행하게 되면 아까처럼 똑같이 애국가가 파란색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죠. 외부 스타일 시트 방식, 즉 스타일 시트만 바깥으로 빼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다 동일하고요. 여기도 보시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터널하고 동일하죠. 다만 아까 인터널 안에 스타일 그 다음에 슬래시 스타일 안에 있었던 h1 컬러 블루만 떼어내서 별도의 파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 파일의 이름은 style.css 하고 아까 있었던 스타일 셀렉터와 속성 값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h1은 컬러 블루 이 내용이 원래는 스타일 포함을 해서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떼어내서 별도 파일로 먼저 만들고 자, 요 만들어진 파일과 즉 이름이 style.css입니다. 요 css와 지금 하려고 하는 outstyle 1.html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연결을 하기 위해서 나온 명령이 바로 링크가 되겠습니다. 링크 열고 relation은 스타일 시트 관계는 스타일 시트라는 거고요. h reference 위치 주소가 되겠죠. 여긴 URL 쓰시는데 요 CSS가 같은 폴더 디렉토리에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링크인데 관계는 스타일 시트고 위치는 style.css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해 보이지만 요 내용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더 간략하게 보이겠죠. 그렇게 해서 H4를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요. 현업에서는 요 외부 스타일을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스타일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다 매번 넣을 수는 없는 거죠. 별도로 만들어 놓고 이 친구를 불러서 쓰면 한 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업에서는 여기 외부 스타일 시트 방법을 많이 씁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내부 스타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장 안에 여기 대상과 스타일 시트 간에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학습
위한 것이니까 학습용으로 우리는 내부 스타일을 쓰겠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에서 사람만 읽은, 기계는 읽지 않는 것이죠. 사람만 읽는, 사람에게 보라고 만들어진 거가 바로 설명문입니다. 그 설명문을 하기 위해서는 슬래시 별표시 슬래시, 우리가 C 문법에서 봤었던 커멘트, 즉 설명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유사하게 해주면 기계는 이 문장은 무시하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 시트의 속성 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인 컬러가 있죠. 컬러에는 다양한 속성 값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의 컬러 또는 배경, 백그라운드의 컬러,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할 때 우리가 이제 색상을 많이 쓰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빨강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빨강색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red라고 해서 바로 영어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이 쓰이는 것은 RGB라고 하는 겁니다.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죠. 그 세 가지 색깔을 섞어서 255가 최대로 들어간 겁니다. 0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R이니까 빨간색인 경우에는 255까지 값을 넣게 되면 순수한 빨간색이 나오겠죠. 그래서 RGB 값 또는 헥스데시멀이라고 해서 16진수로 이루어진 그런 표현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빨간색인 경우에는 맨 앞에 두 개를 FF, 나머지는 00, 00을 하게 되면 요 FF가 16진수로 했을 때 255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 해서 요 세 가지는 동일하게 빨간색을 나타내는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빨간색을 중심으로 해서 해봤는데요. 나머지 색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보면 파란색은 영어로 블루입니다. 그 다음에 R, G, B니까 R하고 G는 0이 되고요. B만 최대값인 255를 넣으면 값이 되겠죠. 그래서 RGB 값은 00255. 그 다음에 헥스데시멀도 똑같죠. 0000 마지막만 값을 최대로 넣으면 되겠죠. FF 이런 식으로 해서 녹색과 파란색은 간단하게 미안합니다. 파란색은 간단하게 되고요. 녹색인 경우도 녹색입니다. RGB니까요. R하고 B를 0으로 하고 G 그린만 255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0,255 여기 16진수법도 같습니다. 00FF 00 즉 중간에 있는 그린 부분에만 풀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빨강, 녹색, 파랑 우리가 좀 학습을 했고요. 흰색은 요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요 삼원색을 다 섞으면 풀로 섞으면 나오는 게 바로 흰색이 되겠습니다. 역으로 검정은 모든 색깔을 넣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블랙 000, 샵 00000 이런 식으로 해서 검정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색깔을 간략하게 학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RGB니까요. R하고 G를 풀로 넣었을 때 나오는 게 이제 노란색이 되고요. 오렌지는 풀로 넣지 않고 여기 빨간 부분을 조금 줄인 거죠. 그래서 그린 부분을 좀 줄인 겁니다. 165 정도. 그 다음에 옥색 시안이라고 그러죠. 시안 옥색인 경우에는 뒤쪽 두 분의 그린하고 블루를 풀로 넣어서 나오는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외울 것까지는 없는데 영어 단어 정도는 우리가 많이 하니까 단어 정도는 외울 수 있겠죠. 블루, 그린, 레드, 화이트, 블랙, 오렌지, 옐로우, 시안 뭐 이런 정도는 외울 수 있으니까요. 영어 이름을 써도 되고 아니면 각각에 있는 RGB 값을 써도 됩니다. 또는 헥스데시멀 값을 써도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컬러에 대해서는 다양한 곳에서 값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사이트죠. webpagefx.com 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컬러에 대해서 색상을 제공을 하고 사용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해당된 값을 찾아주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진수 값이 나오잖아요. 그 16진수 값을 가져다가 쓰면 해당 컬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가서 방문을 해서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죠. 이번에는 글자 뭐 이렇게 글자 같은 것들의 크기 뭐 그림 크기도 이제 필요하겠죠. 뭐 등등 그런 크기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방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크기에 대해서는 절대 단위와 상대 단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단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IN으로 쓰게 되면 이것은 인치입니다. 인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센티미터로 바꾸게 되면 2.54cm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쓰는 요거는 인치는 미국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센치는 그 프랑스를 비롯한 뭐 유럽 스타일이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이 필요한데 그 값은 2.54가 되겠습니다. 자, PT라고 해서 포인트도 사용합니다. 이 포인트는 1포인트는 1 나누기 72인치입니다. 상당히 값이 작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폰트 사이즈에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면 12포인트 많이 쓰죠. 12포인트. 이 경우에는 0.423cm고요. 이게 이제 브라우저의 기본 글꼴 크기입니다. 얘는 16픽셀, 뭐 예전에 배우기도 했는데, 그래서 요 16픽셀, 즉 12포인트 16픽셀을 브라우저의 기본 글꼴인 M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100%이고 1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는 1M이 12포인트이고 굳이 픽셀로 나타나가면 16픽셀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절대 단위는 파이카라는 겁니다. 파이카, PC. 그래서 1파이카는 12포인트고요. 12포인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 나누기 6인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위들을 많이 쓰인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 별거 아니고요. 12포인트 16픽셀 1M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들은 절대 단위에 대한 거고요. 우리가 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상대 단위라는 겁니다. 상대 단위. 왜냐하면 그 디바이스별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팅 디바이스, 뭐 모바일을 쓸 수도 있고요, 뭐 PC를 쓸 수도 있고요, 뭐 노트북을 쓸 수 있는데 각각에 따라서 절대값을 쓰게 되면 글씨가 너무 작거나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고민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상대 단위가 되고요. 상대 단위에서는 주로 쓰이는 방식이 퍼센트 또는 아까 학습을 했죠. M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픽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그 점들 화면에
나타내는 그 점의 크기를 1픽셀로 하겠다. 뭐 이 얘기는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백분율로 전체 공간에서 해당 엘리먼트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간은 100%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 엘리먼트를 뭐 70%만 하고 싶다. 그러면 70%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거겠습니다. 자, m이라고 하는 것은 배수인데요. 대문자 원래 대문자 m이라고 있죠. 우리가 대문자 m의 가로 너비를 대문자 m의 가로 너비를 1로 봤을 때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브라우저 불거리인 아까 얘기했던 12포인트 글자 m의 가로 너비를 1로 잡았다. 그래서 이거를 1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x 하이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글꼴의 높이, 즉 소문자 x의 높이를 1로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글꼴이 되겠습니다. 크기.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m 그 다음에 퍼센트. 자, 이걸 환산하게 되면 아까 설명했듯이 12픽셀은 미안합니다. 12포인트는 16픽셀이고 이 친구는 1m이 되겠습니다. 얘를 100%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기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글자를 좀 작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9포인트를 씁니다. 주로 많이 쓰는 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9포인트를 쓰고요. 9포인트는 12픽셀이고 12픽셀은 0.75m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75%, 즉 3쿼터죠. 3쿼터. 예. 4분의 3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글자를 작게 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CSS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CSS에 대해서 그 표준화 작업을 하는 곳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 WQC라고 합니다. 이 단체에서 해당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 학습용으로 한 4주, 5주 정도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여기 주소에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가서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주에는 CSS 소개, 두 번째 주에는 스타일링, 세 번째는 박스 모델, 네 번째 주에는 레이아웃하고 어드밴스드 CSS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보면 뭐 CSS는 무엇인가, 문법은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학습했었죠. 셀렉터, 대상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는 학생은 이 사이트에 가셔서 뭐 예습이 됐던 아니면 우리 학습을 하면서 복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그 교육 목적의 그 초심자들을 위한 교육 머티리얼이다, 교육 자료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 있고요. 이 사이트 많이 참고를 합니다. 예, 가서 학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SS는 그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 WQC에서 그 제작을 하고 배포를 하고 있다. 표준을 만들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WQC 여기에서 w3.org.style css라는 곳에 가면 여기 CSS에 대해서 홈페이지 스타일로 간략하게 뭐 관련된 개념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CSS는 무엇인지, 새로운 뉴스, 그 다음에 뭐 표준화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배우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등등, 예, 해서 여러 언어로 관련된 내용들을 제공하니까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면 여러분이 CSS를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꼭 방문해 보세요.